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총격 사건을 추적하는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벌써 40여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부터 미국 총기 사건 때문에 아주 떠들썩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21일이었어요.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 있는 한 댄스 교습소에서 베트남계 미국인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때 11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네. 이 범인이 그 당시에 대용량 탄창이 달린 권총으로 총알 42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에는 샌프란시스코 남부 도시 이제 외곽 쪽에 있는 버섯 농장 두 곳에서 또 중국계 미국인이 총기를 난사했어요. 예. 여기서 7명이 숨졌습니다. 이 범인이 나중에 진술을 했는데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항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장 관리자가 파손된 지게차 수리비로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해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저녁에 오클랜드에 있는 주유소에서도 총격전이 일어나서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달 31일에는 플로리다주 중부에 있는 소도시에서 괴한 4명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4명이 일제히 창문을 내리면서 인도 방향으로 동시에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시민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 현지 경찰서장은 우발적 행동으로는 볼 수가 없는 행동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 달 1일에는 메릴랜드주에서 시내버스에서 이제 다른 승객하고 다툼을 벌이던 한 남성이 그 사람이 이제 버스에서 내리니까 따라가서 다리에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뜨렸고 이후에는 이 남성이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서 마구 총기를 또 난사를 한 거예요.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주요 도시에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고 지난달 24일에도 워싱턴주의 편의점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지난달 24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는데 총기 난사 사건이 40건에 달하게 된 거예요. 예. 이 단체가 정의하는 총기 난사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4명 이상입니다. 이것보다 적으면 여기에 치질 않는다는 얘기니까 사실 더 소규모 총격까지 그러네요. 합하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만 계산을 해봐도 올해 들어서 시작하자마자 하루에 2번꼴로 총기 사건이 난 셈입니다. 이게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인데요. 지금 23일까지 집계한 38건의 총기 난사 사건에서만 69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160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최근에 미국의 총기 난사 급증 추세가 2020년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연간 총기 난사 건수가 2010년대 말까지는 한 해에 200건에서 400건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2020년대 들어서는 600건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 단체가 얘기를 하기를 총기 난사에만 국한을 하지 않고 자살을 제외한 총기 사망 사례 전부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인데도 미성년자 120명을 포함해서 최소 1,200여 명이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갑자기 급증했다고 하는데 총기 난사 사건이 원인이 뭡니까? 특히 이제 올해의 경우를 보면요. 학교, 집, 거리, 콘서트장, 슈퍼마켓, 사무실, 교회.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다니는 장소가 가려지질 않고
정말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공포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 문제, 소속 집단에 대한 불만, 가족이나 직장 동료랑 불화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총을 난사해서 해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심리학회는 미국인의 3분의 1 정도가 어디에서도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그래서 지금 폭력이 아닌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는 기술을 좀 학교에서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묻지마 범죄는 또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 또 총기를 난사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교육만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원인으로 짚은 게 일단은 총을 손에 넣기가 너무 쉽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냥 확대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가 또 큰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립이 많이 됐었잖아요. 스트레스도 사람들이 많이 쌓인 상태였고 근데 이 상황에서 경기까지 침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총기 판매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0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총기가 2,300만 정이었는데요. 이게 사상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도 비슷하게 팔려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총기의 수가 총 3억 9,300만 정에 이를 것이다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인구가 3억 3,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총기가 더 많다라는 얘기고요. 사람 수보다. 작년 10월 갤럽이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성인의 한 45% 정도는 총기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네, 이게 충격인데요. 지난달 7일에 버지니아주에 있는 뉴포트 뉴스 초등학교에서 6살짜리 어린이가 교사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충격을 줬던 사건으로 꼽히는데요. 교사가 이제 총을 갖고 왔으니까 그걸 압수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총을 발사를 했는데 한 발을 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걸 들여다봤더니 오발 사고가 아니라 정말 겨냥해서 쏜 거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고요. 이 사고로 교사가 가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550여 명의 학생들이 긴급 대피를 했고요. 그럼 이 총은 어디서 났느냐? 역시나 부모의 것이었는데요. 부모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급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날 처음으로 혼자서 학교를 갔다. 그동안은 이제 가족들이 같이 가서 치료의 방법으로 동행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날 혼자 처음으로 간 날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러게요. 재판에 회부되기가 어려운 나이고 뭐 회부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소년 법무부의 보호 연령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부모가 총기 관리 부주의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버지니아주 교육당국은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는 금속 탐지기나 무작위 검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아이가 이걸 갖고 온다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성인 총기 난사범이 교실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이 금속 탐지기를 그럼 초등학교까지 도입을 해야 될까 이걸 검토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내놨고요. 학교 들어갈 때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거죠. 삐 소리가 나면 이제 몸 검색을 당하게 되고요. 지금 미국 내 고등학교 15%가 이렇게 금속 탐지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7 내지 9%의 중고교에서는 투명한 책가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로 이 비율이 내려가면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초등학교에는 많이 적용이 안 됐는데 이런 비극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안전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게 총격 사건을 궁극적으로 막아주진 못한다. 상담이라던가 정신건강 지원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이오와주에 있는 한 청소년 교육시설에서도 10대가 또 총을 난사해서 동료들 2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기를 통해서 표현되는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이게 지금 뭐 연령대 어려지는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지난달 21일에 또 한 남성이 총기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30세 남성이었어요.
했어요. 그런데 개랑 같이 주말에 사냥 여행을 갔거든요. 예. 트럭 뒷좌석에 이제 소총을 포함해서 사냥 장비를 실었는데 뒤에 있던 개가 이 총을 밟으면서 탄환이 발사돼서 이 주인이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그럼 누구에게 또 책임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총기 사건이 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완전히 딴 나라 얘기 같은 그렇죠.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학교 들어가는데 금속 탐지기 통과하고 네. 가방도 투명한 거를 써야 하고 그렇죠. 이게 그 지금 이유가, 네. 21세기에 과연 벌어질 법한 이야기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총기를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 규제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상하원이 신속하게 행동해서 돌격 소총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안의 내용이 반자동 소총, 10발 이상 탄환을 넣을 수 있는 탄창 등 대량 살상에 유리한 총기류를 민간이 소지하는 걸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자동 소총의 경우는 신규 판매 시에 최소 구매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네. 이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이던 1994년에 그때 주도를 열심히 해서 도입을 했던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에 시효가 만료돼서 지금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중간 선거 결과로 공화당이 지금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긴 더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당장 공화당 소속이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최근에 총격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전까지 새로운 총기법은 채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요. 공화당 유권자 대다수는 이 총기 규제라는 게 무기 휴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총기를 보유한 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지역구가 캘리포니아주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 21일, 23일에 발생을 해서 한 20명 정도가 사망한 그런 참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도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침묵만 지켰어요. 그리고 네. 총기 규제는 안 된다라는 이 얘기만 지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또 이게 펼쳐질 수 있겠느냐. 총기 규제 법안이 그런 회의론이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탄창 크기를 줄이게 해가지고 네.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총알을 네네네. 발사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이런 네. 것조차도 못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총기 자체를 규제를 소유를 못하게 하는 건 네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총기 박람회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의도로 총기를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경로가 이 박람회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매년 평균 2,300여 건의 총기 박람회가 열린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71%가 이제 총기 구매자에게 별도의 신원 조회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박람회 가서 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도 일리노이주에서 총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올 들어서 30건 이상의 총기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쪽에서는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총기 박람회가 또 펼쳐지고 있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앞서 공화당 유권자 다수가 총기 그러니까 무기 휴대 권리를 수정한 수정헌법 네. 을 지켜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식의 네. 얘기를 주장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수정헌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총기 보유가 타협하지 못할 헌법적인 권리다. 타협하지 못할 헌법적 네, 권리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미국 보수 진영, 이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총기 업계는 공화당이 이렇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총기를 갖고 있는 건 취미, 뭐 유행, 뭐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가볍게 하면서 로비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확대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법으로 총기를 규제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51대 49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222대 212로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하원에서는 당연히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상하원을 지난 회기에 다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총기 규제 법안을 좀 강력하게 좀 도입을 해보자라면서 이제 추진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를 거의 30년 만에 입법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공화당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용량 탄창 금지, 돌격소총 금지 이게 다 규제에서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총기를 살 때 신원 검사를 강화하겠다. 위험한 인물들이 총기를 소유하는 걸 막겠다라는 조금은 부차적인 내용만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그때도 컸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총기를 규제하고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기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총기법을 갖고 있는 주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인데요. 1989년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격무기 금지령이라는 걸 통과시켰고요. 이걸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개 이상의 총기 규제법이 있는 주예요. 네. 지금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른다면 총기 난사 사건이 정말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인 건 맞습니다. 공격용 총기 판매가 금지됐죠. 총기 구매 시에 신원 조회를 해야 되고 범죄자는 평생 혹은 10년 동안 소유가 금지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총기를 갖고 있는 것도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고요. 위험한 인물의 경우는 가족이나 사법기관이 총기를 몰수해달라라는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013년 이후에 제조된 대부분의 권총에 마이크로 스탬프라는 기술이 적용돼 있어요. 이거는 총알이 발사될 때 총알에 이 총기의 고유 코드를 각인해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나중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담겨 있습니다. 아, 그걸 만약에 범죄에 이용했을 그렇습니다. 경우에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금방. 그렇군요. 아니 근데 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당연히 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총기를 샀던 사람들은 규제를 거슬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댄스 교습소에서 총기 난사를 했던 범인도 대용량 탄창을 썼는데 이 범인이 이 대용량 탄창은 2000년부터 금지가 됐으니까 그 이전에 샀다면 합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이 6월에 허가 없이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의 법률에 제동을 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뉴욕주에서 100년 이상 된 법률이 있었어요. 권총을 은닉,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 선한 품성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이게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총기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총기 전문가들도 캘리포니아주의 총기법이 강력하긴 한데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여전히 총기를 구하기가 쉽고 문제는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범인들이 네바다주에 가서 총기를 사가지고 들어온 걸로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 4억 개에 가까운 총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기 폭력을 완전히 없애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 좀 불안정한 상태일 경우에 이제 가족이나 사법당국이 총기를 몰수할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범인들이 조금 불안정한 상황을 보였다라고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엔 증언을 했거든요. 안 그래도 불안해 보였다. 그런데 누구도 총기 몰수를 신청한 사람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에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상대로 이 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주민의 3분의 2가 나는 이 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인지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허점도 있었다는 거고요. 당장 이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커봐라. 캘리포니아주가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이거 실패한 게 아니냐. 당연히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단속도 안 하고 제대로 규제도 안 하고. 어차피 총기 난사 일어나지 않느냐라면서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총기 소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좀 규제를 해서 그래도 효과를 거둔 나라들이 있는데요. 영국이 1996년부터 개인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총기 사망자가 10년 동안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호주는 속사총기, 산탄총을 금지하면서 총기 사망자를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새로운 총기 관련 법안을 마련하니까 총기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CNN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매년 총기 난사가 발생한 유일한 선진국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정기적인 총기 난사는 미국 특유의 현상이 됐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총기 소지 권리를 신성 불가침의 권리로 여기는 미국의 총기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이한 게 아니냐. 그래서 세계 각국이 지금 총기 사고에 대응하면서 큰 변화를 이뤄냈는데 미국은 여전히 조사를 해보면 성인들의 절반만 총기 규제를 지지하고 있고 정치 쪽은 좀 멈춰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원들이 총기 소지 권리를 더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요. 네,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이 2일에 판결을 내렸는데요. 가정폭력범 등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있었는데 그 금지 기간 중에 총기를 사용한 거예요. 이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이 내려졌는데 이 남성이 항소를 하니까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작년 6월에 연방 대법원이 이제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것에 이어서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연방 법무부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상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람회가 열렸던 일리노이주에서 지금 살상용 무기 판매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달 10일에 발표가 됐어요. 발효가 됐는데 며칠 뒤에 총기를 갖고 있는 800여 명이 법원에 임시 집행 정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리노이주 제5 항소법원 재판부가 1월 31일에 이렇게 금지하는 것에 대한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지금 임시 집행 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1심 법원이 원고들에게만 집행 금지 대상을 적용을 했었는데 주 전역의 전체 주민에게 오히려 확대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정반대 그러니까 총기 소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판결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진 대비 훈련도 아니고 총기 난사 대비 훈련을 한다.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답답하네요.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